캐나다의 전기 자동차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잠재적인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입니다. 캐나다 블랙북에 따르면 국내 전기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7만 3천여 달러입니다. 테슬라가 가격을 내렸지만 제조업체들이 전기차에 대한 비용 압박을 고가의 SUV나 트럭, 대형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전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솔린이나 디젤 등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을 줄이고 전기차를 늘리려면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산층 구매를 위해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저소득층은 절반을 낮춰야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국 전기차가 이 시장을 차지하게 된다며 이는 전기차 전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국내 생산의 이점은 잃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캐나다 전기차 옵션은 2018년 9개 모델에서 2022년 32개로 늘어났습니다. SUV 차량이 2개에서 19개로 늘어나는 등 대형은 증가했지만 소형차 모델은 3개에서 2개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물론 향후엔 소형차 등 더 저렴한 옵션이 출시되겠지만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나는 유럽처럼 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의 해결 방안을 촉구한 가운데 앞서 테슬라와 GM이 2만 5천 달러에서 4만여 달러의 전기차 출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캐나다 전기차 협회는 보급형 소형 전기차 출시도 중요하지만 공급 부족과 긴 대기 시간, 전기차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라며 연방정부에 5천 달러 전기차 리베이트 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와 1, 2위를 두고 경쟁 중인 중국의 전기차 기업 BYD는 북미 시장 접근성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는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 판매 촉진을 위한 관련법을 개정하고 전기차 100% 전환 시점을 2040년에서 5년 앞당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차의 전기차 비중을 2026년까지 26%, 2030년 90%, 2035년엔 100%로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충전 인프라를 대폭 확장하고 전기차 인센티브를 통해 가격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정부가 유학생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강화합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컬리지와 대학은 유학생 개개인의 입학 허가서를 발급하기 전 이민국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기 피해와 사기 동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올여름 위조 입학 허가서 관련 100여 건을 조사한 당국은 60%는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40%는 사기였으며 학생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인도 출신의 300여 명에게 대학의 박사과정 입학 허가서가 허위 발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또 내년 가을 학기부터는 유학생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 결과를 토대로 대학과 컬리지에 인증 제도를 도입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이지만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유학 허가 신청에 우선권을 제공해 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과 불어권 이민 목표에 맞춰 졸업 후 취업 허가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유학생의 수업료와 지출은 국내 경제에 220억 달러를 기여하고 20만 개 일자리를 채워줍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집주인 등의 학대와 착취에 대한 불만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가운데 대학의 돈줄을 위해 유학생을 무조건 늘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내 학생보다 수업료가 최대 4배 더 높은 캐나다 유학생은 2013년 30만 명에서 올해 90만 명으로 10년 새 3배 늘었습니다. 예 비평가들은 주택 위기인 만큼 유학생 수보다도 질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학생 수를 제한하고 신청자의 잔액 한도도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유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 그해에만 7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압력솥과 아동용 의류, 버섯 등을 리콜했습니다.
인시그니아 다기능 압력솥은 내부 냄비의 용량 표시가 잘못돼 급속 방출이나 가압 상태에서 열 경우 뜨거운 음식이나 액체가 흘러나와 화상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3개 모델로 밥솥 측면에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베스트바이에서 10,000대 넘게 팔렸습니다. 캐나다에서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미국에서 17건의 화상과 31건의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보건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압력솥 사용을 중단하고 베스트바이에 문의해 내부 냄비와 잠금 밸브를 무료로 교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렌유 어린이용 자켓도 리콜됐습니다. 당국은 자켓의 허리 조임끈이 놀이 구조물이나 펜스, 차량, 기타 물건에 얽힐 위험이 있다며 위렌유 자켓을 리콜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2,400여 벌이 판매됐으며 알버트 베이지와 블랙 스프링 코트, 비앙카 그린 스프링 코트 등 여러 모델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부상자는 없지만 사용을 중단하고 허리 조임끈을 제거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방식품안전청 CFIA는 리스테리아 식중독 감염 우려가 있는 팽이버섯을 리콜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리안탱 브랜드의 이노키 팽이버섯 200g들이며 온타리오와 퀘벡주에서 팔렸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버리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에 감염되면 고열과 두통, 근육통과 구토,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문의하고 임산부와 노약자,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치명적일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이유로 골든 머쉬룸 브랜드 팽이버섯을 리콜한 바 있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14세 소년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소년에게 마약을 판 마약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대법원은 칼슨 크리미니군을 숨지게 한 과실치사와 관련해 피고가 피해자에게 많은 양의 약물을 제공하긴 했지만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들어 1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3년을 구형한 가운데 당시 17세였던 피고는 2019년 8월 크리메니에게 엑스터시로 알려진 약물을 팔았는데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3배가 많은 약물을 과다 복용한 크리메니 군은 스케이트파크 인근에서 뒤늦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당시 이곳에 있었던 10대 여럿은 크리메니의 모습을 조롱하듯 찍은 뒤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9.11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보건부는 지난해 의사조력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자의 4.1%에 해당하는 13,241명으로 전년보다 30% 늘었으며 이 법안이 도입된 2016년 이후 지금까지 44,958명이 의사의 조력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4년 3월 17일부터 심각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사조력 사망이 허용되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의사조력 사망 증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며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환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정신질환자의 의사조력 지원을 폐지할 거라는 연방 보수당처럼 반대 의견도 나와 지금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조력 사망은 회복 불가능한 쇠퇴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병, 질환 또는 장애를 갖고 있어야 가능하며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조력 사망 전 완화 치료의 유형과 장소, 형평성과 다양성, 소외된 인구에 대한 추가 데이터는 후속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새 대법관에 여성 판사가 지명돼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법관이 남성보다 많은 다수 분포가 됐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지명한 메리 모노 판사는 엘버타주 에드먼턴 출신으로 엘버타 대학과 퀘벡주 쉐브르 대학을 졸업해 엘버타주 법원에서 29년간 일하며 형법과 헌법, 민사소송 등의 실무 경력과 전문성이 두텁다는 평이며
지난 2017년부터 엘버타주 고등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모로 판사가 대법관에 지명되면서 대법원 역사상 148년 만에 처음으로 대법관 9명 중 여성이 5명을 차지해 성별 다수 분포 기록을 세우자 정부는 획기적인 역사라며 유리천장이 깨졌다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대법원은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 9명 중 최소 2명을 서부 지역 출신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 토론토 총영사관 캐나다 한국교육원은 지난 24일 퀘벡주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2023년 캐나다 동부지역 찾아가는 유학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수강하는 학생과 한국 유학에 관심 있는 현지 학생 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관련 부스에서 1:1 상담도 제공했습니다. 찾아가는 유학 설명회는 캐나다 내 한국어 교육 등에 관심 있는 학교 등을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과 국내 유학 등에 관해 소개하고 홍보하는 행사로 앞서 지난 3월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와 엘버타 대학 이외에 온주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모두 350여 명에게 한국 유학 전반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국내 대학과 교환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교육부 사업에 대한 홍보도 전했습니다.